전 대통령의 딱 저 얘기하는 거 보고 환단고기 지지자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이 뭐라고 실드를 치든 그거와 상관없이 이 사람은 환단고기를 지금 진짜 믿는구나 라는 게 확 들었고요. 환단고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전국의 지금 환빠들은 지금 환호성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조직 생활 하다 보면 저런 경험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 같고 나에게 시비를 걸려고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분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모멸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학재 사장이. 직장 생활을 조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저걸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 저런 사람이었어? 이게 샐러리맨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좀 화제가 됐던 업무보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부처기관 업무보고를 이제 16일, 17일 이렇게 받았는데, 그렇죠. 목요일, 금요일이었죠. 목요일, 금요일 받았는데 여러 발언들이 야권의 반발로 좀 이어지면서 정치권이 굉장히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동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총 10만 자를 이제 쏟아냈다고 해요. 특히 이제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야당 삼성 국회의원 출신이시죠. 이학재 사장에게 외화 불법 반출과 이집트 공항 개발 등을 물어봤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불만족스러운 답변이 나오니까 굉장히 공개적으로 세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 당시 화면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이집트의 공항 개발 사업 추진 현황 여기 있는데 현재 사업 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없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써져 있는 거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제가 어디서 보는 건데 달러를 $10,000 이상은 못 가져가게 돼 있고 이거를 수만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 그런데 뭐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그게 실제로 그래요? 그 업무는 인천공항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거 자꾸 옆으로 세지 말고 제가 물어보는 거 얘기해 보세요. 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이제 이 대통령에게 굉장히 크게 질타받는 모습이었는데 야당에선 인천시장 출마설이 도는 이제 이 사장을 질타한 것이 뭐 일종의 선거 개입이다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임기가 언제까지나 이런 질문도 했었는데 뭐 어떤 좀 의도였다고 보시나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거든요. 예. 이학재 사장이 또 정치인 출신이고 그거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임기 언제 시작했고 뭐 모르지 않을 텐데도 굉장히 몰아붙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보면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주말에 친구들과 이렇게 좀 여행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왜 화제가 됐냐면 우리 조직 생활 하지 않습니까? 조직 생활 하다 보면 저런 경험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윗사람이 뭐 제가 만약에 당하는 사람이라고 쳐요. 뭘 보고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 같고 나에게 시비를 걸려고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어디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는 게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저한테 한번 군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세관과 관련한 내용이고 이학재 사장도 본인이 나중에 페이스북에 썼지만 당황했다 그랬어요. 제대로 답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당신은 아는 것도 없고 무능력하고 결국 낙하산이고 언제까지 그 자리 지킬 거냐 이런 식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굉장한 모멸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학재 사장이. 우리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어디 예를 들어서 부장하고 기자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차장 저렇게 깨면 그 차장 어떻게 그 기자들한테 영이 서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직장 생활을 조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저걸 보면서 야 이재명 대통령 저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실망하거나 아니면 비판하는 여론 저는 뭐 아직 하루 이틀밖에 지나지 않아서 그게 반영되지 않았겠지만 이게 샐러리맨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 같아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4년 4월 선거를 앞두고 공영훈 현대차 사장 출신의 공영훈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화성을에서 토론회 하는데 공영훈 후보가 저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거 뭐 밑에 잘 알지도 못하고 뭐 나한테 비판만 하려고 한다 이러니까 그때 당시에 화성 동탄에 평균 연령이 36세잖아요. 그렇죠. 그 유권자들이 공영훈 후보에 대해서 뭘 느꼈냐면 야 우리 회사에 있는 부장하고 똑같구나. 회사에서 경험한 트라우마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공영훈 후보가 떨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이재명 대통령이 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어떻게 보면 업무 보고에서 좀 화제가 됐던 부분 중에 한 요소가 사실 책갈피 외화 반출 의혹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약간 뭐 수법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냐 약간 이런 식의 공세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굳이 이 부분 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혐의를 꺼낸 이유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이 전체적으로 요 예. 상황에 대해서 좀 예. 이해를 드리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도 이런 거 비슷한 거 계속했어요. 예. 그때 뭐 성남시장 때는 유튜브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네. 실국장 회의 때 기자를 아예 안 칩니다. 그래서 기사를 쓰게 했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압박을 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도지사 때는 이제 유튜브가 발달했으니까 이거 회의를 다 공개해버렸어요. 그렇죠. 유튜브 생중계를 네. 해버려가지고 원래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이런 거를 휘어잡기 위해서 잘 쓰던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포퓰리즘의 이제 하나의 성격인데 뭐냐면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부패한 관료, 일을 잘 못하는 관료, 네. 거기에 대척점에 있는 개혁하는 리더, 그거를 환호하는 이 지지자들. 그래서 얼마나 압박을 많이 받겠어요. 막 기사 나오고 그래서 이 수법은 굉장히 전통이 깊은 그거다. 네. 그러면은 가렸던 게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도 뭐 관세청장에게는 특송 화물을 통한 마약 배송 이거 왜 이 얘기를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제대로 못하느냐라고 뭐 질타를 했고 네. 국세청장한테도 체납 압류 재산을 경매 안 한다는 거 악용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막 질타를 했고 그러니까 군기잡기의 일환이에요. 근데 이게 더더욱 논란이 됐던 거는 야당 출신의 이 인사들이니까 여기에서 더 이제 논란이 됐던 거 하나. 네. 그리고 워낙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격이 날카로웠어요. 그러니까 워딩이 좀 세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얘기했어요. 참 말이 기십니다. 혓바닥 참 그렇죠. 길다. 예. 이런 얘기하고 지금 다른 데 가서 노냐. 정신 어디다 둔 거야 너. 정신 차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공격적이고 모욕적으로 들렸겠다라는 네. 건데 더 이런 워딩이 셌을 수는 있지만은 야당 출신 인사들만 골라서 하는 건 아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국정 운영에 이니셔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재명이 즐거워야 하던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쌍방울 그러니까 책갈피 끼워서 하는 거는 뭐 그 인천공항공사 사장도 네. 그런 수법 범죄 수법을 다 알게 됐다 뭐 우리 얘기했는데 어차피 다 알아요. 그거 쌍방울 대북 송금할 때 쌍방울 임원들이 중국으로 끼어가지고 돈 가가지고 북한에 보낸 거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이 그거를 의식해가지고 했다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그냥 네. 한 것 같아요. 그냥 뭐 한 것 같고 저런 거에 딱히 개의치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뭐 난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저거를 뭐 다시 언급이 되든 말든 그런 거는 딱히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꼭 새겨봐야 할 거는 네. 리더가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다중이 모인 자리에서 특정인에 대해서 감정적인 공격이나 예. 표현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학재 그 사장에게나 아니면 홍문표 AT 사장에게나 공통적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임명된 공기업 사장들을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정치가 로고스의 영역보다는 파토스의 영역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 정말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저거 보면서 많다니까요. 예. 저도 그랬어요. 내가 예전에 나를 이렇게 좀 괴롭히려고 했었던 상사가 네. 저런 장소에서 나에 대해서 막 인격적으로 모독하려고 하는 듯한 그걸 보면서 그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런 모습을 대통령이 공개적인 네. 장소에서 보이는 게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일까? 네.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상이 저런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소장님은 그 책갈피 외화 반출 부분을 굳이 대통령이 꺼낸 이유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그거는 네. 본인이 쌍방울 관련 범죄와 관련해서 네. 나는 이제 무관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이런 얘기까지 스스로 나서도 한다. 네. 우리 뭐 그 제일 먹히는 개그 중에 하나가 자학 개그잖아요. 나를 낮춰서 하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나는 이거 전혀 의미 없기 때문에 네. 나 이런 얘기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본인이 의도한 것과는 달리 저런 게 있었구나라고 또 뭐 많이 생각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와 함께 또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뉴스가 많이 나왔던 게 환단고기 관련된 언급이었죠. 예, 사실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위소로 평가하고 있는 환단고기인데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환단고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어떤 논란이 있는지 전 국민적으로 알게 되는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역사 업무 보고였는데 이제 환단고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하하는 환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이 환빠를 언급을 하면서 환단고기가 연구문헌이 아니냐고 되물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어제 이제 브리핑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추가 설명을 한 건데 이제 환단고기에 담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제 연구 지시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수습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 업무 보고만 보면 대통령의 의도가 뭐였을까라고 약간 애매하게 마치 그거 왜 연구 안 해라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는 뉘앙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평론가님 이 질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었나요?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팩트체크 그 언론을 좀 운영을 하고 그거 이제 편집장처럼 했는데 네.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문영이란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분이 기고를 한 10번 정도 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거의 역사적 뿌리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정치권하고 연결됐는지 등등등 제가 너무 길어서 말씀 안 드리지만은 전 대통령이 딱 저 얘기하는 거 보고 이분 환단고기 지지자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뭐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이 뭐라고 실드를 치든 그거와 상관없이 이 사람은 환단고기를 지금 진짜 믿는구나 라는 게 확 들었고요. 저는 뭐 업무 보고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질책하는 스타일 그런 거가 어떤 사람한테는 강한 리더십으로 보이고 그러는데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는 함부로 언급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고 근데 본인이 환빠 얘기 뭐 환단고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전국에 지금 환빠들은 지금 환호성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막 페이스북에 보면은 스물스물 다 기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걔들이 다. 이게 그러니까 증산도랑 연결이 돼 있고요. 이게 이제 뭐 그 방송하는 또 있어요. 케이블 채널에서 맨날 이거 이제 주목을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1979년에 이유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글을 썼고 이게 이제 그 1911년에 개연수가 썼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거를 썼다라는 주장인데 다 개연수가 썼다라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79년에 나왔던 이것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우리나라 버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일본에 번역되고 그거를 다시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막 이런 게 있는데 다 위작이라는 게 주류 역사학에서는 다 검증이 됐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가슴이 웅장해지거든. 이 얘기를 들으면은 환단고기가 뭐냐면은 환웅과 단군의 옛날 기록이에요. 고기. 그렇죠. 그래서 가슴이 웅장해. 뭐냐면은 우리들의 잃어버린 역사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웅과 단군은 옛날 얘기가 아니야. 신화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거고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다 우리가 지배를 했어. 그리고 인도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배를 했던 그리고 한민족과 인더스 문명이 같이 결합을 한 거고 서양 문화도 마찬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들이 다 그러니까 아메리카로 가서 인디안도 되고 유럽으로 가서 이게 되고 막 전 세계를 지배했다라는 이 가슴이 웅장해지는 얘기가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겠어요. 이게 이제 정치권하고 연결이 됐는데 왜냐하면 환단고기를 주장하는 애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식민사관에 쩔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식민사관 하면은 또 이제 주류 역사학계에서 약간의 논쟁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식민사관에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받아들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정희 의원이라든지 옛날에 이런 분들이 막 환단고기 환빠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지금 영향을 줬구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다. 이 얘기 안 할 거는 아는데 위험하다.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는 아는 척하지 마라. 그건 윤석열이 본인이 조국 수사에서 입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좀 적당히 해라. 소장님. 저는 그 이제 포천에서 운천을 가다 보면은 이 환단고기와 관련한 박물관 하나 마련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박물관을 하나 마련해서 자기 보고 한번 저보고 구경 오라는 거예요. 구경 오러 갔더니 그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해서 물품을 뭐 중국에서도 뭐 구입해 오고 했다는데 아니 그게 너무나 사실 그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예 뭐 어떤 좀 본인만의 개성이 강하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는 순간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은 환단고기 전문가가 됐어요. 저 환단고기 잘 몰랐거든요. 야, 근데 정말 전문가가 된 거예요. 뭐냐면 심지어 수메르 문명도 네. 이 환단고기에 나오는 그 문명의 일종이라는 네. 거예요. 여기 근데 그 위작이라고 하는 몇 가지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잖아요. 네. 뭐냐면 뭐 남녀 평권, 뭐 국가, 산업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그 고기에. 그렇죠. 예. 근데 그 말들은 언제 시작됐냐면은 근대화 이후에 만들어진 말이에요. 네. 중국 내에서도 그런 말들이 없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고기에 그 기록될 수 있냐 이거죠. 네. 그래서 위작이라는 것이 주류 역사학계의 정설이에요. 네. 이거 환단고기 얘기하면 정말로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치부하거든요. 네. 진짜 주류 역사학계에선. 근데 그걸 갖고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에게 그거 아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네. 뭐 이걸로 인해서 많은 비판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역사가 아니거든요. 네. 아무리 역사가 뭐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역사는 사료와 문헌을 근거로 한다. 이거를 위반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다? 그럼 그 역사로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그런 역사 인식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